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반도체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 개발에 관한 동향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한 20분 내에도 다 레이스트에서 말씀드린다는 그런 무리고요. 레이스트의 개발 방향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개발 방향이나 그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약간 스페셜한 레이스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가가지고 계속 간단하게 그냥 보시고 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쪽과 폴리머하고 그리고 그 분야들 그리고 여러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 가지 고분야 분야 중에서도 크게 가수성 분야, 기능성 고분야 중에서도 감각성 고분야라는 빛을 이용한 고분야들이 다 이 포토레이스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각성 고분야 쪽의 용도를 보시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광경화성 코팅 분야, 스캔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광경화성 코팅 분야가 있고요. 이쪽은 UV 도료나 잉크, 상용화되어 있는 중에서는 접착제라든지 치과 재료 같은 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아말감이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그런 치과 재료를 전부 다 포토를 이용해서 프로틴을 시켜서 굳게 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분야들이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화상 형상 분야인데 이쪽이 제가 반도체 분야나 이런 TSC 쪽에 사용되는 이쪽의 전부 다 이쪽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예를 쪽에서 G선, I선, 화장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분유리, 엑셀먼 레이저에 있고요. 전자선 일렉트로닉, 강화선 폴리미드라든지 드라이브 필름 쪽, 그리고 솔더 마스크 쪽에서 섀도우 마스크 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리드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그렇고 외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서는 앞에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TV나 TFLCD 그리고 칼라 필터 쪽에 들어가는 RGB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쪽에 비디오 카메라, CIS, 칼라 유지 센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분야를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이쪽 분야들이 전부 다 이 리소그래피와 관계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야는 크게 이제 또 세 번째로 광기능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광기능 분야는 이제 안티스펙 전자사진 복사, 전자 복사기라든지 광소자 쪽에서 쓰이는 것들이요. 이런 분야들이 전부 다 이 홀로그래피 쪽인데 현재 아직까지 상용화가 잘 되지는 않지만 한 분야라고 합니다. 이쪽 분야들도 또 광기능 분야로 포토를 이용한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공정 관련 분야는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굉장히 스피스라든지 엔지니어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언스 분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저희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케미스트리 쪽에서 오가닉, 이노가닉, 분석 쪽, 그리고 포토하고 분석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인 공정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 쪽에는 실리콘 웨이퍼부터 시작을 하죠.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어서 슬라이딩해서 쪼개가지고 폴리싱하죠. 폴리싱해서 표면을 갈아준 다음에 그 위에 옥사이드 레이어를 깔아서 SiOM을 SiO2 실리콘 웨이퍼를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서 바로 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쪽 분야에 임플란테이션 해가지고 위에 메탈 접촉을 쭉 시켜줘요. 그 웨이퍼 위에 전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켜주는 거죠. 그 위에 포토리스를 코팅을 해서 소자를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죠. 이건 설계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설계들이 실제로 굉장히 전자 소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이 또 핵심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방언을 통해서 H하고 구별을 해서 각각의 프로브를 커팅을 한 다음에 와이어 본딩을 하죠. 또 패키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와이어 본딩도 요새는 와이어를 안 쓰고 와이어가 없는 쪽의 계열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레이스는 포지티브 타입하고 네거티브 타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포지티브 타입이 일반적으로 현재 반도체
사용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광빛을 받은 부분이 용해성이 커져가지고 디벨롭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쪽이 뿐이고요. 내가 그 반대쪽으로 빛을 받은 부분이 프로스틱이랑 작용가 돼가지고 남아있게 돼서 패턴을 나올 수 있는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PHLCD 쪽 분야 내지는 팔라미터 분야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RGB라든지 BM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데 있으니까 거의 내가 지금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포토레이스 분야를 보면은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바뀌어지고 그리고 타겟 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보면 UV 부분이 있습니다. UV 부분은 G선, I선, 중간에 H선도 있지만 H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다른 쪽에 이제 PDP라든지 BM 쪽에서 사용되는 분야고요. 반도체는 G선, I선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G선 쪽, I선 쪽은 이제 각각의 파장이고요. 그리고 주요 소재가 롤라메이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480에서는 TRF, 현재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TRF인데 저기 폴리마진 빼는 쪽이고요. 그리고 차세드로라기보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ARF 쪽이 블레이드, F2가 그 다음 차세대로 생각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ARF 쪽의 시대를 기존보다 좀 더 많은 한 세대 늘려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도 TRF 쪽이 얼마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TRF 시대가 점점 많이 연장이 되고 있고 ARF 시대도 그만큼 단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멀전 프로세스가 등장을 하면서 파장대가 낮아지고 있고요. 비선형 러닝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쪽인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ARF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ARF 시대는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테크놀로지는 EUV라든지 일렉트론 빔이라든지 이런 쪽의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일렉트론 빔은 마스크 패턴을 이용하는 마스크를 패턴을 만들기 위한 레이스로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일렉트론 빔 레이스입니다. 전체적인 리소리티의 방향을 보면은 G선, I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형태로 쭉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레저레이션을 갖고 갈 수가 있느냐, 해상도를 갖고 갈 수가 있느냐. 이쪽 개념은 기존의 말씀하신 드라이브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 좀 다른 같은 레이스라고 해도 저건 이제 하이 레저레이션을 보시면 되죠. 이쪽은 거의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TRF 쪽으로 현재 지금 디바이스 쪽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 90나노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현재 80나노로 가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저쪽하고 노력하고 있고 ARF 쪽 수준은 이제 한 70나노, 그리고 60나노, 65나노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ARF 쪽에 연장시키기 위한 이노전 프로세스가 또 도입이 되면서부터는 아마 현재 타겟은 한 30나노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한 40에서 50나노 정도까지 더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항상 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직도 그 뒤로 삐지냐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삐졌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어요. 어디까지 해상도가 이루어질 소재 기반을 할 수도 있으나 디바이스 쪽에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오늘 KRF 쪽의 상황에서는 처음에 논문으로 KRF를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소재가 198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스캐너 장비라고 하는 스태퍼 장비라고 하는 장비가 나온 게 이제 한 20년 걸렸어요. 사이에 나오기 사이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용화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시점이 됐는데 1933 같은 경우에는 무려 퍼블리시 돼가지고 나오기 92년도에 왔는데 상용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2001년 불과 절반의 시간밖에 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새로 2005년 이후에 물론 이제 전에부터 개발되었지만 이멀전 프로세스라는 게 나오면서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 20나노 형태 F2 프로세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그 한방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첫 번째 다음.
기본적으로 이 아이폰 테스트 같은 경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블랑 레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액티브 컴파운드라는 게 있고, 에디스가 있고, 서로 크게 조정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 팩이라는 게 사실상 여기서는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에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블랑 레진이 성능을 잡는 가장 커다란 키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이폰 시점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쪽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걸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는 베이스가 뭔가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폰 쪽에서는 그 노블랑 레진과 제가 말씀드린 그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가 이 기아적 이런 N2라는 것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노광을 받는 부분이 되면 노광을 받게 되면 여기 카벤처럼 카벤을 형성하게 됩니다. 카벤을 형성하고, 자, 이쪽은 카로틸 ACD가 형성이 되면서 일반적인 알칼리 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쪽 자체의 물질은 알칼리성이 높지 않는데 이쪽 빛을 받은 다음에 물질은 알칼리성이 높는 거예요. 즉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의 용해성에 대한 용해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커플링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분자량이 커지면서 오히려 더 높지 않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그 갭을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빛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의 차이점을 이용한 것이 반도체의 처음 사용된 아이콘이라는 스토리의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걸, 이 용해도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디저레이션 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디저레이션 레이트가, 물론 네가티브가 이제 정제되어 있지만, 빛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빛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당 그만 녹아나가고, 오히려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아주 거의 250 중에 적은 부분만 녹아나가기 때문에,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차이를 두면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컨스트럭션을 굉장히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쪽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리토그래피 들어갈 때의 특징인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메탈을 디포지션을 하고요. 여기 메탈을 하고요. 메탈을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를 깔게 돼요. 레이스를 깔고 뒷판 위에 한 부분과 바퀴를 받은 부분과 같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디벨롭을 하게 되고 액티를 하게 되면 여러 형태의 센서스인데 패턴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 분자량 분포도에도 많은 기인을 한다고 했는데, 분자량 분포도가 일반적으로 노멀 타입이 있고 펜던 타입이 있습니다. 다음 이 노멀 타입하고 펜던 타입은 이걸 이제 펜던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분자량을 컨트롤했지만 이제 노멀 타입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러한 그 중간 분자량을 커팅을 해줌으로써 고해상도하고 고내열성하고 이런 성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이폰은 이런 펜던 타입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기선적으로는 이런 펜던보다는 가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멀 타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존의 현재 아이폰 네이스트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신규로 개발되는 건데요. 요즘 어떤 식으로 준비되는 거냐면 폐가부 노블랑 레진하고 같이 이렇게 합쳐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합쳐놓게 되면 이런 어떤 믹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험하는. 사실 저희가 좀 해봤는데 아직은 좋은 결과는 얻지는 못했습니다. 레이스트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PD 쪽에 디스플레이 쪽에 많이 적용을 현재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이제 10마이크로라든지 5마이크로 이상의 굉장히 저해상도 쪽이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 디바이스 쪽의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쪽도 고해상도를
층도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높여주기 위해서는 고해상도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해상도 요거는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 이런 내용들도 이제 기존의 거에 비해서 기존에 비해서 0.7 TD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해상도 쪽에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좀 특별한 그 반도체가 아니라 스페셜한 부분인데요. 벙크 프로세서라는 게 이제 프리칩이라고도 알고 있고요. 와이어리스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이어리스 기존에 이렇게 와이어 다리가 많이 달렸는데 좀 다리라는 소리를 못 봤어요. 다리가 다른 게 아니라 직접 전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를 하게 되면 특별한 정도의 레이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벙크용 레이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벙크 프로세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런 헤드가 있고 디스플레이션 레이어가 있고 메탈 레이어가 있고 메탈 레이어 밑에 이렇게 레이스를 깐 다음에 방어하는 물이 레이스가 되고요. 한 20에서 50mm 굉장히 두꺼운 층의 레이스가 되고 이것이 이런 쪽에 이제 이쪽에 이제 메탈을 도금하는 몰드라든지 도금을 하게 되면 이 도금하고 레이스를 딱 제거를 하면 이렇게 요 모양이 생기죠. 버섯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그 온도에 생기면 이거는 온도를 2% 하면 이렇게 전구를 형성시킬 수 있게 하는 이게 이제 솔더 버프형 레이스라고 해서 이런 정도의 특별한 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걸 리스트한 거고 요걸 개발하는데 두께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이거는 크랙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여기 크랙 생긴 겁니다. 코팅을 한 다음에 두께가 뭐 한 20에서 40 마이크로까지 되니까 온도를 가해서 프리베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폴리머가 이식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크랙을 보여줄 거고요. 이것도 좀 스페셜한 부분인데 LSD 쪽에서 이거는 믹스오프라고 해가지고 이 방송 신호에 볼 때는 뭐 시스카하고 여러 가지 라디오 신호들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이런 신호들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서피터라고 얘기하는데 서피터에도 이제 포토 리스토레이트 기술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불필요한 신호들을 정의적 신호를 기계적 신호로 변환하여 불필요한 신호들을 억제시키는 필터다. 이것이 이제 서피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리토피아라고 합니다. 요거는 다른 거와 다르게 다른 패턴들을 굉장히 똑바르게 올라와 있죠. 똑바로 일렉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거는 역대적으로 이렇게 형성합니다. 모든 PR들이 똑바로를 뜨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프로세스 이용되는 거는 이렇게 역대표를 이용을 하면서 메탈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탈 치면 그 다음에 치는데 메탈 칠 때 똑바르게 되면 메탈 링 치면서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치면서 또 여기 안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의 큰으로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기존에 이제 이런 모양의 역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KRF 프로세스인데요. 이쪽은 다른 거는 요 핵이라는 요런 물질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이언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건 폴리마인 패널로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포토이스 제너레이터가 틀리고 핀처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포토이스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앞에서 핵이 장난쳤듯이 KRF 강화기 PRF는 핵이 장난치게 됩니다. 메카닉적으로도 아이선과 기능주의 쪽의 메카닉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번 메카닉을 설명한 건데요. 메카닉 쪽에서는 이렇게 이게 티박이라고 얘기하는 컷을 카본을 대고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는 팩이 들어가고요. 레진이 들어가죠. 폴리마인 패널 쪽에 레진이 들어가는데 이 팩이 장난을 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이 내용이 빛을 받으면 강산 발생됩니다. 강산을 발생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서전이 티박 쪽은 산에 굉장히 약한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이 산이 이쪽이 깨지게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CO2를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부치는 가스를 또 발생이 되면서 또 수소가 다시 나오게 되고 산이 다시 발생이 돼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폭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불폭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보면 이쪽 레인지는 안정하게 아까 쪽이 안정할 것 같은데
빛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에 용해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건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깨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쪽은 용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용해도 디솔루션 레이트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현상이나 현상성이나 이런 쪽이 유리하게 됩니다. 크게 기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이 사실 필리칸 부분에서 디벨롭 유닛가 되고요. 이쪽은 프로젝트 하는 유닛가 되고,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컨트라스트를 높여주는 그런 유닛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벤젠님은 이 드라이 에칭이나 이쪽을 내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유닛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팩인데요. 팩은 특히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팩은 디아존 타입이 있고 오림 타입이 있습니다. 이 오림 타입과 디아존 타입 중에서 디아존 타입은 각각의 그 트랜스미터가 좋아지는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내열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각각 사용한 특징이 있는데 요즘은 두 개가 혼용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스트 설계 목표는 말씀드렸습니다. 리프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트 포커스에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 포커스와 플러스 포커스, 즉 그 단차를 얘기하는 건데 그 단차가 틀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걸 기업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확대시키는 것이 사실상 계산이 가장 크다는 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개발한 내용은 네,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멀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멀전 프로젝트라는 게 여러 ARF 파장을 갖다가 기존 파장보다 좀 더 단파장을 이루어지면서 중간에 네이스를 이용해서 단파장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이나 여기서 이제 폴리이스터 같은 경우를 이용해가지고 점점 더 기존의 파장보다 단파장을 이용해서 고해상도를 보이게 하는 거죠. 한순간만 거죠. 요게 이제 요 장비에 들어가는 건데, 요 장비 속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그 리소브레이킹 성능을 높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레이스트, 이런 테크닉이 개발되면서 레이스트 쪽에서도 여기 테크닉이 많이, 테크닉이 많은 쪽에, 포비판 쪽에 레이스트를 선제되는 개발을 하고